제10장의 현대사회의 역병, 만성통증을 악화시키는 현대인의 삶.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무언가를 갖고 싶은 열망이 있다. 새로 발견된 나비의 종이나 먼 우주의 행성에도 될 수 있다. 아름다운 공원의 벤치도 될 수 있고, 나는 약간 이상한 의사들처럼 내 이름을 딴 병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병명으로 잠깐 사고 실험을 해볼 테니 독자 여러분의 호응을 부탁한다. 세상에 내 이름을 딴 라이먼증이라는 끔찍한 병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병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기억력, 정신건강, 수면, 성생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방면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전염성은 없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어떤 국가의 인구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직장인의 장단기 결근 사유 1위에 해당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국가 경제를 고갈시키고 있다. 여행 한자는 꽤 되었지만 한지는 공식적인 별명이 된 것은 2019년부터다. 의대생들은 학위 과정에서 6년 동안의 그 병에 관해서 평균 13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라이먼증이 만성통증임을 짐작할 것이다. 만성통증이라는 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가 모두 영국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5명 중에서 1명꼴로 만성통증을 앓고 있다. 통증에 관한 역학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 수치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대처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만성통증은 개인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향상을 나타내며 약물이나 수술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 만성통증은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의사들은 측정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데 만성통증은 그 어느 카테고리에서도 들지 않는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헨리 맥케이 마취학 교수는 만성통증은 흔하지만 섹시하지 않다라는 말로 만성통증의 특징을 독특하게 묘사했다. 더욱이 통증질환에 투입되는 자금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후순위를 차지한다. 암이나 전염병에 투입되는 자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높아지는 만성통증에 대처하려면 만성통증의 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성통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원인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처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만성통증은 장기간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통증을 말한다. 정의는 단순한데 장기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국제 질병분리에서 3개월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특정 질환에서 치유 걸리는 통증이 오래 이어질 때를 말한다. 만성통증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인 오피오이드 위기에 만성통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5년에서 18년 미국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 100년 전의 기대 수명의 감소에 주된 이유가 1차 세계대전과 1918년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었다면 현재의 약물 남용, 자살, 오피오이드 위기가 주요 원인을 밝힌다. 오피오이드는 앞서 살펴봤듯이 네오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해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물질이다. 우리 몸에서도 엔돌핀 같은 천연 오피오이드가 분비되지만 문명이 시작된 뒤로 현기비에서 조절한 합성 오피오이드가 함께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옥시콘틴 또 퍼코셋이라는 이름으로 화면에는 옥시코든과 펜타닐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도 생산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말부터 오피오이드 위기가 확산되었다. 거대 제약회사들이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을 부인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를 펼치며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에게 오피오이드 처방에 대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오피오이드 남용을 부추겨 왔기 때문이다. 오피오이드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소비자 직접 광고, 약가 처방을 맹신하는 문화가 합쳐진 결과 오피오이드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물 등급이 되었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소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오피오이드는 단기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진통제다.
나 역시 응급실과 외과 병동에서 일할 때 오피오이드의 법 같은 효과를 수없이 목격했다. 하지만 오피오이드는 만성 통증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요통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 골격계 통증에는 파라세타몰 같은 일반 진통제보다 나을 것이 없다. 통증과학의 대가이자 단기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주된 메커니즘을 발견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교 콜리푸드 울프 교수는 오피오이드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성 비정형성 통증의 경우 오피오이드는 통증 완화 정도가 매우 낮다는 데이터가 압도적이다. 민감도가 증가해서 오피오이드 통각 과민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은 무섭지만 효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부작용은 무섭지만 만성 통증 확산과 그로 인한 오피오이드 남용 위기는 사회적 재앙이 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단기 스트레스가 그렇다. 올해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나운 짐승과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 자 헨리를 사는 것은 스트레스였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신체는 신경계다. 그래서 빨리 도피할 수 있는 위중할 때 그래서 면역계와 통증기는 서로 증폭시킨다. 염증 분자가 신경말단의 민감도를 높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서 상처 부위가 아프고 쓰러질 수가 있다.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작용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다. 뾰족한 물체로 손등을 긁어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먼저 손등에 빨간 선이 생긴다. 그 부위의 자극을 받은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을 방출시켜서 피부 내 모세혈관이 확장해서 생기는 현상. 1분쯤이 지나면 빨간 부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 이를 축삭 반사라고 하는데 히스타민이 신경말단을 활성화해서 자극이 척추로 전달되었다가 다시 피부로 전해지면서 긁힌 부위의 진피혈관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을 삼지청에 비유해보면 삼지청의 세 갈래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에 해당한다. 그 세 갈래 연결해서 쓰임새를 있게 만들어주는 손잡이는 외부 위협에 대한 인체의 반응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단기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신체의 체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화롭게 일한다. 하지만 단기 통증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장기 통증은 그 역할이 지나쳐서 해가 되듯이 스트레스 역시 단기 스트레스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면역력은 면역계가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이 있는 병원체를 기억해서 하는 거고, 연구 결과 장기간의 염증이 면역계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두려움도 말초 면역 반응을 자극해서 통증에 더 민감하게 한다. 심적인 스트레스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외부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반응으로 해석이 된다. 만성 염증이 악화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 사실 만성 염증은 생물학적인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은 대사 증후군이 있다. 고혈압, 당뇨 등등. 만성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수면이다. 잠을 잘 자야 되고, 내가 통증과 수면 악순환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은 노인병동에서 근무한 수련이 1년 차였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나는 다른 연구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메리가 통증의 악순환에 빠진 또 다른 원인을 발견했다. 오피오이드계 약물은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후 장애를 일으켜서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통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통증에 영향을 주는 생활 요인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정면으로 그 정면에서 자라는 잡초를 만성 통증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통증에 관한 진실은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전부다.